정준희 교수는 있어요. 이 일베 관련 논란 얘기를 하면서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몽둥이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 그 에리카? 그 한양대 이분 지금 무슨 미디어 뭐 겸임 교수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반응도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 김병민 부시장 보시기에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합법적 방식으로 몽둥이를 들면 저도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경찰력이나 검찰 뭐 지금 뭐 중수청을 이용해서 저는 저 얘기가 결국은 이 커뮤니티 상에서 있는 여론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다시 또 지난 지방 선거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지방 선거로 회고해서 돌아가 보면 요즘은 우리가 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도 굉장히 크지만 그렇죠. 우리도 어찌 보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뉴미디어로 뉴미디어죠. 이 흑백 영희도 정말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채널이 활발하게 사람들한테 전달되는구나 많이 봤어요. 뜨니까. 지난 선거를 치르면서 오세훈 후보 캠프의 인스타, 유튜브 등 이 영상 조회수가요. 한번 올리는데 특정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나와요. 올리기만 하면 10만 회가 넘게 나오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근데 반면 정원호 후보 쪽의 맞아요. 영상은 수천 회에 머무는 게 거의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레거시 미디어의 균형은 이렇게 기울어서 선거를 치르지만 뉴미디어상 그리고 실제 커뮤니티 등의 여론에서는 압도적으로 목소리들이 한쪽으로 쏠려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여론이에요. 그게 여론인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대통령도 나서서 얘기했잖아요. 그 정준희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합법적인 방식이 몽둥이로 되겠다는 게 대통령이 얘기했던 커뮤니티 폐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한 방에 날려버려서 그렇죠. 목소리를 못 내게 하겠다? 이게 과거 방식의 독재랑 도대체 뭐가 다른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에 있었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절대선이고 쟤네는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의 잔당들인데 어떻게 저기를 지지할 수 있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라고 자기들만의 도그마에 빠져있는 순간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하시는 주권자의 힘으로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같은 프로그램에서 최욱 씨가 관련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일베가 양지로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범죄에서만큼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련해가지고 이 탱크 발언이 있었는데 이 뭐 스타벅스 탱크는 도대체 나쁜 탱크이고 내란 탱크이고 본인의 탱크는 착한 탱크냐. 그래서 오늘 방송 2시에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최욱 씨가 이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지만 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했는데 저희 극우에 대해서는 극우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방송 임하. 저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무슨 논란이 하거나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아니, 구구가 누군지 좀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불쇼를 안 보면 구구인가? 강대규 같은 사람을 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스타벅스 먹으면 구구인가?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게요. 자 보세요. 스타벅스 탱크는 이름이 똑같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탱크가 아니고 그 그렇지. 텀블러 이름이 탱크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기서 말하는 탱크는 정말로 옛날에 시민들을 짓밟았던 그 탱크를 말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자 이 정도가 나왔으면은 스타벅스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공무원들 다 뒤져가지고 다 유튜브 찾은 다음에 그렇지. 유튜브에서 매불쇼 보는 사람들 다 체킹하십시오. 왜 이건 안 합니까? 전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저거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저 얘기를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30 청년들이 이제 보수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일베가 양지화되고 있다. 일베를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2030 청년들이 일베 때문에 보수화를 되고 있으니 일베를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 건데 저걸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때려잡아야 됐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 그럼 반민주화 세력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저는 이 매불쇼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2030 보수화에 대해서 진보 좌파 언론이나 혹은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려지는 것 같은데 저렇게 최욱 씨처럼 때려잡아야 된다. 얘는 입도 뻥끗 못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냥 냅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냅둬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2030이 어차피 인구수가 제일 적다.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해요. 4050이 점차 6070이 될 거고 또 70 이상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네. 지금 이 투표 지표가 어차피 우리가 이긴다. 그 냅둬라라는 의견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최욱 씨는 일단은 뭐 다 그 반민주적으로 아예 광장 자체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저런 내용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이 민주주의를 진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전두환 진짜 그런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진짜 독재를 못해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이란 것을 한 건 아닌가. 그리고 실제 지금 민주당에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실제 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자기들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솔직히 뭐 체육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울산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니 솔직히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가 5살 때 일어난 일이니까 물론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은 당시에 간접적으로는 정말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광주에서 쭉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살면서 그 극심한 데모들 80년대 중반까지 90년대까지도 다 지켜보고 했단 말이에요. 저 대학교 초반까지 제가 구사학번이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데모를 정말 많이 할 때였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다 존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스타벅스를 가요. 내가 좋아하는 커피니까. 그 기업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자기들 지지자도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뭐 자기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체육은 아유 뭐 자기야 무슨 뭐 광대인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누가 듣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국무총리도 나오고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와가지고 국정보고를 하고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 전자제 때 나왔던 프로그램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준석은 매불쇼로 막아야 된다고 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 무슨 뭔 또 뉴스공장에 막아야 된다고 하고, 진짜 아까 우리 고려대 커뮤니티에 진짜 40여 년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선거를 바랬을까?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목숨도 아깝지 않다며 앞장섰던 사람들과 지금의 진보 앞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 아니 최소한 동일한 마음이라도 있을까?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 숭고한 정신만이 만들어주는 힘과 명분이 갖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저는 이분의 마지막 말이 정말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삼고 있고 오히려 권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지 저는 제대로 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호준 씨 지금 매출이 올해가 뭐 500억인가 된다면서요. 김원 뉴스공장이 매출이 500억인데 내년에 1,000억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곧 뭐겠어요? 자본주의에서 영향력인데 힘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저는 들지 않을 수가 옛날에는 없는데. 우리가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도덕성의 우위를 항상 무기로 내세웠었어요. 근데 지금의 진보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이렇게들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비롯해가지고 저는 진보가 훨씬 도덕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저들이 이런 이야기를 범죄에 대해서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그럼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더 먼저 밀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정준희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고의 체계가 없다고 젊은이들을 칭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할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탱크 이야기가 나오고 권력으로 제압해야 된다. 몽둥이를 써야 된다. 뭐가 연상됩니까? 저는 바로 삼천교육대가 연상되거든요.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세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재적 사고지 이게 어떻게 민주적 사고입니까? 이 이야기 어려워요. 권력으로 누른다는 게 결과적 민주주의를 저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제일 지난 총선에서 서글펐던 건 제 낙선도 서글펐지만 네. 조국 대표의 당선이 굉장히 서글펐어요. 선거는 결국은 그 당시 시대 정신과 누구에 대한 강력한 심판 의지들이 작동하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의지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 의지의 또 다른 반대 기제로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표가 많이 몰리긴 했습니다. 다만 그게
조국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불공정의 상징이었던 일들의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면죄부를 깔리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공소 취소 특검을 중간에 왜 얘기했을까? 그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네. 저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민주당 압승이 예상됐답니다. 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 네. 그때 쓱 끼워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지선 다 이겨. 네. 이게 결국 민심으로 그렇죠. 선택되는 결과 아니냐. 맞아요. 이번에 김용남 의원이 공천을 받아요. 네. 중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네. 다 보고 있지만 네. 도저히 제 상식적인 도덕적 기준으로는 안 맞죠. 이거를 네. 문제가 없다고 끝까지 밀고 가는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 그렇지. 문제 없는 거예요. 네, 네,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정원호 후보가 갖고 있었던 폭행 문제가 네. 떠올랐잖아요. 뭐 민주 폭행 얘기하면서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한 상당한 비판들이 있었지만 네. 당선이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권력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성과 도덕적 기준들을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어쨌거나 시민들께서 이번에 몇 군데를 잡아준 건데 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계기라고 맞아요. 아니 정원호 청장이 성동구청장 시절에 무슨 일 잘한다, 일 잘러다 명픽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슨 수의계약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아기식 구땅이라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행당 7구역 재건축 지금 준공이 미승인 난 부분도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서울시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무슨 서울시 성동구 모두의 어떤 조합에 모두의 책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던데 저는 이거 분명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어린이집이 개원도 준공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인가가 안 나와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맞습니다. 있는 주민들이 그 무슨 행정상에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저는 수사를 통해서 아니 뭐 선거는 선거고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동구청장 3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 성수동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1,700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개표를 해봤더니 뭐 그래서 성동구에서 전체로 하면 6,500표 차이던가요?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났던 것 같고 몇 프로 안 났어요 생각보다는. 심지어 성동 구청장으로 나왔던 민주당 구청장 맞아요. 후보가 있었고 당선이 됐죠. 네, 그분이 정원호 후보보다 표가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그 이재명의 픽이 정원이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든 쓰임새 있게 쓰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재섭 의원실에서 굉장히 활약을 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네. 이거를 선거 이겼으니까 이제 덮을 게 아니라 계속 파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뭐 수사가 들어가든 혹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국감에서 질의를 하든 마무리해야 된다고 왜 보여집니다. 그러냐면 지금 전현희 의원이 제일 떨고 계실 거예요. 아. 이 정원호 후보의 네. 낙선을 제일 바라지 않은 사람은 전현희 의원이었어요. 네. 그 지역구 의원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전현희 네. 의원이 원래 그 지역구를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도 아니세요. 아니고, 네. 원래는 임종석 의원이 나오실 뻔하다가 당시에 비명 행사가 되면서 어찌 보면 전현희 의원이 그냥 차고 들어온 거라서 전현희 의원이 제일 부담스럽지 않을까. 제가 누가 봤을 때는. 나오시더라도 네. 윤희숙 의원이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네, 그 지역구가. 맞아요. 네. 아, 저희 맞아요. 선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네. 굉장히 합리적인 목소리들 많이 주장했는데 네. 윤희숙 위원장이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누가 더 낫냐 이거 큰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아마 서울시장 측에서는 지역구 선거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 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이게 묶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구청장 시절이 잘못한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야죠. 저는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정원호 후보님이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2030 세대의 보수화에 대해서 MB 시절 국정원 심리 전담팀이 기획했던 일종의 우경화의 결과다. 진짜 누가 음모론자 아니라고 할까봐 진짜 이게 몇 년 전이에요. 근데 MB 시절이면 네.
제가 2007년도에 대학 학생회장 했을 때 그때 MB 선거가 있었거든요. 아 맞네.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MB 시절에 20대 30대면은 아 맞네. 이게 시기가 안 맞는데? 그 당시 유치원 다녔을 거예요. 유치원 가가지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아. 너네는 보수가 돼야 돼, 보수가 돼야 돼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2030이 보기에는 네. 민주당이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나라당이 쭉 기득권이에요. 해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지금 4050이 보기에는 그 보수층이 기득권층인데 2030이 보기에는 본인들 뭐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시절을 거쳐봤을 때 뭐 코로나도 거치고 문재인 정부도 거치고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다 절대 다수당인 시절이 지금 벌써 한 22대, 21대 국회 지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기득권이에요. 2030이 그걸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예.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기득권이 아니에요. 절대 안 하죠. 아직도 그래요? 자기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인지 부조화거든요. 예, 예. 진짜.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네. 외부에서만 찾는 거예요. 네. 일베가 이렇게 만들었다. 아. MB 국정원팀이 이렇게 만들었다. 네. 2030이 지금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아.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이 일베 최고의 아웃풋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일베가 뭐 저도 뭐 일간 베스트를 뭐 네. 보거나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매도화 시키고 그리고 네, 저는 2030이 우경화됐다거나 보수화됐다는 말이 저는 솔직히 잘 안 맞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선거 때 네. 만났던 20대 얘기를 조금만 들려드리고 아, 진짜 한번 싶은데 여쭤보고 싶어요. 선거 전부터 20대 청년들이 많이 만났어요. 네. 근데 대학가 서울에 54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다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대충 어디 원룸 정도 구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뭐 그랬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네, 대충 그렇죠. 우겨놓고. 근데 지금 대학가에 원룸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입니다. 아. 그 전세가 소멸됐다는 얘기들을 이미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전세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2억 3억씩 다 올라가서 그렇지. 세입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갖고 그렇죠. 있고 그 다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월세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월세에 가면서 그 하단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월세가 10만 원, 20만 원씩 올라갔고 그렇죠. 그 방을 기존에 있는 방을 두 개씩 쪼개서 쓰고 있는 네. 주거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부동산 정책 잘한다고 했지만 그 피해를 대학생들이 젊은 층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아까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들한테 집 살 기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다 날려버리고 투표할 기회마저 날린다는 거에 대한 분노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실제 현장이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부족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원래 20대 30대 표심은 진보 표심인데 이게 갑자기 우경화됐네. 네. 이런 간단한 이분법적 논리로 자꾸 상황을 맞춰가게 된다면 정말 현장에 있는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다. 아. 네, 그렇다고 이제 보수층에서도 2030에 대해서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건 네, 맞아요. 그 아까 네. 아까 무슨 합법적인 몽둥이 얘기 막 나왔는데 네. 이 지금 현재 2030은 그 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학생 인권이 대두돼 가지고 아. 막 맞거나 막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네. 저희 때처럼 머리 박게 하고 네. 막 뭐 숙제 안 하면 맞고 뭐 선거 맞았었어요? 강대희 변호사도 저는 어리 약간 젊은데. 선생님들한테 사랑받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막 맞는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러한 사회 환경에서 자라나가지고 네. 내 눈에 이거 아니면 바로 잘잘못을 바로 그렇죠. 가릴 수 네. 있는 가치관이 올바른 그런 203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수 우파에서도 2030에 대해서도 그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는 기본적인 성격이 지금 민주당을 싫어한다는 것이지 국민의힘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봤을 이재명 때. 대통령의 착각이 네. 코스피가 올라갔으니 네. 부동산으로 인한 그러한 그 노장청의 재산 갈등을 네. 내가 코스피로 해결해줬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아니 오늘 작살났는데. 근데 그죠 오늘 작살나기도 했지만 근데 코스피라는 게 지금 10개 중에 8개가 떨어지고 2개만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29%, 네. 하이닉스까지 포함하면 전체 시가총액의 50%가 넘어요. 네.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갖고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 네. 옛날에 돈을 넣어놨던 이미 기성세대들. 그렇죠. 부동산도 갖고 있고 네. 주식도 갖고 있는 여유자산으로 여유자들이 넣어놨죠. 넣어놔서 네. 그분들하고 청년들의 간극이 더 벌어진 거예요. 그 청년들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비싸서 못 사고 이러한 동전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다가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형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아예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판에 대해서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MB 때 우경화 테라폼이 뭐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오늘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본인이 굉장히 잘했다. 아. 가격을 잡아가고 있다. 본인이 어떤 굉장히 X를 통한 네. 뭐 간접 개입으로 네. 뭐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 원래 신호를 부동산 줬다. 정책의 핵심이 일단 다주택자 규제였잖아요. 그렇죠. 핵심이. 네. 근데 본인 집도 일단 아직 안 팔렸고 한성숙 팔 생각이 총리 없는 것 후보자 뉴스를 저 어저께 아까 이렇게 보니까 보면 시세 차익을 집, 굉장히- 30억 집이 차이. 집 몇 채요? 예. 네 채? 예. 근데 판 게 아니라 뭐 팔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아. 안 맞잖아요. 네. 자기가 얘기한 거랑. 그래서 진짜 집권 이제 2년 차니까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 허용되는 범주가 점점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방식처럼 계속 진행하는 게 불가능할 거다. 지방선거 전과 후가 아마 많이 다를 거다라는 거를 청와대가 좀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대로 2031년까지 31만 호 네. 이걸 정말 차질 없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할 수 그게 있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시장님이 되셨지만은 또 4년 뒤에는 또 우연찮게도 대선하고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선 끝나시잖아요. 그래서 더 못해요.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이제. 누군가 사퇴 재선거 얘기하는데 사퇴하면 선거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3선을 채워버렸어요. 그걸 몰랐네. 세 번을 맞네. 세 번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말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부동산 정책이 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특히나 서울시장과 대통령한테는 매번 우리가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아마 그게 크나큰 힘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뼈아픈 어떤 정말 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31만 원가 좀 공급 좀 돼서 서울 아파트값 좀 조금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뭐 올라가기야 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지금 솔직히 너무 비싸서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살 생각도 못 하는데.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음. 지금 역대 가장 많은 돈이 풀려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돈이 이렇게 풀려 있으니까 방법이 없고 물가도 그래서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주식 시장에 몰려가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이 오늘처럼 이제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럼 조정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거의 부동산으로 갈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부동산을 안 지어놨잖아요. 네. 없잖아요. 희소성이 올라갔지. 너무 높잖아요. 그렇지. 그럼 오르죠. 계속 오르죠. 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그걸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요? 네. 시장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정부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시장에 적응을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수요 공급을 맞춰주시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